안녕하세요. 스피치 책방입니다. 오늘의 달콤한 스피치 노하우는 돈보다 운을 벌어라에서 꺼내 먹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정말 유명한 책이지요. 세멘 파커스에서 나왔고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 전문가로 알려진 초운 김승호 님이 쓰셨습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난 50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 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물리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셨네요. 맨해튼 응용지성연구원의 상임연구원이시면서 미국 유교본부라고 불리는 명륜당에서 수석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 전문가로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책 소개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타고난 팔자를 뛰어넘는 운경영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죠. 인생은 정말 이 우연과 필연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을 다루는 기술이 바로 운경영입니다.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의 성공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 운경영의 중요성을 알고 암암리에 실천해 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운은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운의 원리는 무엇이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인슈타인부터 융까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들은 하나같이 주역에 심취했습니다. 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 머리맡에 있었던 책이 주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그만큼 주역이 그냥 단순한 점괘가 아닌 과학적이라는 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00년 전, 200년 전, 뭐 1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닌 10,000년 전에 탄생한 주역은 우주의 순행 원리와 대자연의 질서, 인간 세계의 도를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대안적 세계관으로 최근 더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주역 연구에 매진하면서 주역 과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정립한 주역학자 초은 김승호 선생은 이 책을 통해서 주역의 원리를 이용한 운경영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쉽고 명확하게 주역의 기본을 소개하고 있고 주역이 말하는 운의 원리, 운을 경영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누구나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팁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는 타고난 운과 만드는 운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면서 타고난 운에 그저 순응하고 체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흐르는 운의 순행 원리, 밖에서 만들어져 안으로 들어오는 운의 방향 등을 알면 운에 육감이 생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자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읽은 책이 바로 주역이라고 하죠. 가죽끈이 한 번 끊어지기도 참 힘들 텐데 3번 끊어지도록 읽었다고 하네요. 이 책을 바로 읽어보시면서 또 스피치 노하우를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모으는 법. 하늘 아래 최고의 복은 단연 사람 복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강한 사람도 인복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인생 자체가 항상 불만스럽다. 반면 심하게 불행한 사람이라도 인복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정해진다.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불행해지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복해진다. 사실 인생의 큰 승부는 인복으로 결판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부인을 잘 만나야 하고
사장을 잘 만나야 하고 직원을 잘 만나야 하고 감독을 잘 만나야 하고 선수를 잘 만나야 하고 손님을 잘 만나야 하고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자식을 잘 만나야 하고 대통령을 잘 만나야 하고 이웃을 잘 만나야 하고 친지를 잘 만나야 한다. 세상에 나쁜 사람을 만나서 잘된 경우는 결코 없다. 세상에는 천복, 지복, 인복이 있다고 앞에서도 말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인복이다. 사실이 그렇다. 오래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다. 인복이 최고라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가 불행한 사람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구인가?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원수가 많다.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남아있으니 사람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그 이유는 사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현재 인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운을 이제 와서 규명하고 한탄해 봐야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문제는 앞으로이다. 인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남은 일생 동안 인복이 생길지를 알면 족하다. 운명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일반인의 경우 인복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우선 인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설사 원수가 다소 포함되어 있어도 큰 위험이 닥치지는 않는다. 원수들만 잘만 활용하면 내 인생에서 쓸모있는 역할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말이다.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만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결국 평범한 사람의 인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 두 부류 중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경우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 인간관계에 나쁜 사람이 많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 슬슬 솎아내면 된다. 그럴 수도 없다면 슬슬 피해 다니면 된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남편이나 아내, 대통령, 직장 상사 등 내가 어쩔 수 없는 인복의 장막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참아야 한다. 살다 보면 으레 나쁜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논하려면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하니 여기서는 인복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다시 말해 인복이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다. 그중에 재수 나쁜 놈이 섞여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선은 운명의 영토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운명의 영토란 바로 인복을 말한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지 내가 만난 그 사람의 기쁨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 나만 잘난 게 아니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교류를 넓혀야 한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쓸모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은 최악이다. 요즘 카리스마라는 말을 흔히 쓴다. 가수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나온다. 카리스마가 대충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쉽게 말해 카리스마는 멋지고 강렬한 사람이다. 멋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강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멋지고 강해야만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인가? 인복은 카리스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척 매력적이고 아주 강하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매력과 강인함, 인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결론이다. 매력은 어떻게 가꾸는가?
얼굴이 예뻐야 하는가? 키가 커야 하는가? 돈이 많아야 하는가? 옷을 잘 입어야 하는가? 노래를 잘해야 하는가? 술을 잘 마셔야 하는가? 착해야 하는가? 아니다. 전부 틀렸다. 매력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목소리? 그렇다. 목소리는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훌륭하면 매력이 넘치는 법이다.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운이 들어있다. 긴 얘기할 것 없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인복이 있다. 목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탁 트인 목소리,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울리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 사실 목소리를 위대하게 낸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오른 사람은 목소리도 바뀐다. 목소리에 인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독자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갖게 된 것이다. 목소리는 계속 연습해서 고쳐나가면 된다. 가급적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고쳐야 한다. 성악가의 지도를 받거나 전문 트레이닝 기관을 찾아가도 좋다. 좋은 목소리를 흉내내 보거나 전문 서적을 보고 혼자 연습해도 좋다.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목소리를 내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가수나 연주자의 세계에는 득음이라는 말을 쓴다. 노래나 연주 솜씨가 매우 뛰어나 경지의 이름을 뜻한다. 그런데 득음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득음의 경지까지는 아니어도 듣기 싫게 꽥꽥거리는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 목소리도 신경을 쓰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졌어 라는 말도 들을 수 있다. 목소리를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 잠시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어보라.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목소리에 리듬을 주거나 아름다운 단어를 발음하면 더욱 좋다. 게다가 밝고 친절한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 자체다. 눈빛보다는 목소리에 영혼의 힘이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다. 나는 사람의 관성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목소리다. 머지않아 죽을 사람, 곧 실패할 사람은 목소리가 변한다.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반드시 목소리가 남다르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고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다. 유독 진급이 빠른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다. 한의학 이론에 의하면 목소리는 신장에서 나온다. 물론 폐에서도 나오지만 진정으로 매력 있는 목소리는 신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음, 저음을 떠나서 매력 있는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목소리가 훌륭하면 인복이 쌓이는 것은 역시 멀지 않은 일이다. 물론 좋은 목소리를 개발했다면 이를 남들에게 열심히 들려줘야 한다.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훌륭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 부모님이나 자식에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해보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말의 내용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목소리 전문가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무수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목소리에도 도가 있다. 좋은 사람을 주변에 끌어모으고 싶다면 목소리의 도를 터득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책의 일부였습니다. 자, 오늘의 원북 원코칭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듣기 괜찮으시죠? 사실 저는 방송인 박경림 씨보다
더 탁하고 허스키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방송 아나운서에 또 뜻이 있어서 오디션을 여러 번 봤지만 이 목소리 때문에 줄곧 탈락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끼가 좀 있으니까 어렵게 합격을 해서 방송에 투입이 되면 한 2-3회 만에 방송 한 2-3번 만에 줄곧 예 하차가 됐죠. 하차를 한 게 아니고. 독하게 마음 먹고 목소리 훈련을 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만 한 거죠.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딱 달라진 다음에 그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아나운서 이제 후배들, 지망생, 쇼호스트 뭐 지망생들 훈련시켜 보니까 한 3 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이들 목소리 바뀌는 게. 근데 정말 간절한 일반인들 제가 훈련시켜 보니까 단 며칠 만에도 목소리가 바뀌고 심지어 단 하루 만에 목소리가 바뀌는 것도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목소리는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만 알면 단 한 번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바뀐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언제든 나올 수 있도록 숙달을 시키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달콤한 스피치 노하우 미션은 책 한쪽을 녹음해서 진지하게 들어보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방송인들은 이거를 모니터한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목소리 훈련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 모니터링해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단번에 목소리가 바뀌기도 해요.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순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 듣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색해서 듣기조차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의 미션은 한번 녹음해 보고 끝까지 들어보는 겁니다. 혼자 있는 차 안에서 또는 그 옷장에서 얼굴을 좀 들이밀고 녹음해 보세요. 웬 옷장 하실 텐데 방음 부스 같은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인지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주변 사람들 있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 남편, 아내 또는 뭐 부모님, 나의 아이들, 그리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아름답게 말해야겠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에너지가 담기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목소리 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 훈련법은 또 다른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부터 성공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스피치 책방이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김승호 선생님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공유해 볼게요. 하늘은 우울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오늘도 밝고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